서울 집값 폭등의 진앙지인 강남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한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돈 빌려서 강남에 비싼 집 살 생각 말라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광 기자. 정부가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청와대 고위직부터 다주택자는 집을 한 채만 가져라.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다 팔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앞서 경실련은 지난 3년간 청와대의 전현직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가 평균 3억 원 이상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과천 아파트는 무려 10억 원 이상 올랐고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도 과천과 마포에 보유한 아파트 두 채가 11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수도권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참모는 11명인데요. 예. 부동산 대책 발표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집 한 채만 빼고는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권고는 청와대 참모들부터 솔선수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권고가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그 정부 부처 고위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청와대의 원칙이 정부 부처에도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네. 대출 규제를 책임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책 발표 후 세종시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합니다. 어제 끝나고 오후 한 5시쯤 세입자가 있잖아요. 세입자한테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매각 권고가 강제는 아니지만 청와대 공직자 임용에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이 느끼는 부동산 매각 압력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야말로 집값만큼은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자, 대책 발표의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정 기자가 직접 다녀왔어요. 네, 정부의 메가톤급 대책 발표에 시장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대출이 묶여 매수를 포기하겠다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자금이 있는 매수자들도 한 발짝 물러선 모습입니다. 네. 집주인들의 매도 문의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급매물은 가격이 벌써 떨어졌는데요. 마용성의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인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는 불과 며칠 사이 84제곱미터 호가가 5천만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발표 나고 바로 5천만 원씩 다운해가지고 내놓으셨더라고요.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풀리면 뭐해? 집값 떨어지는데 누가 사요? 금액이 좀 더 떨어질 거니까 네네. 만약에 사시겠다고 하면 좀 딜을 해드리겠다고 네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시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지 못했는데요. 자, 정 기자. 이번 대책에서는 일시적으로 이 퇴로를 열어주는 당근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3주택자가 10년 전 7억 원에 산 집을 15억 원에 팔면 양도세가 5억 원을 넘게 되는데요. 예. 내년 6월 말까지는 10년 이상 보유한 집에 한해 2억 5천만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책 효과를 놓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측의 논리는 뭡니까? 네, 그간 시장에서는 양도세로 떼이는 게 절반 이상인데 누가 네. 집을 팔겠느냐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 정부가 퇴로를 열어줘서 단기적으로 일부 물량이 풀릴 것이고 또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느는 만큼 매도 유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 설명을 들어보시죠.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활용해서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래 승통이 어느 정도 트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효과가 예상보다 없을 것이다. 한계가 있다. 이런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네, 정부는 집값 상승의 불씨가 서울, 특히 강남에서 짚혀졌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 과연 다주택자들이 이 수요에 비해서 여전히 공급이 딸리는 강남 집을 먼저 내놓을 것인지가 의문이란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는 다주택자가 어느 정도 견딜 만큼 부과됐기 때문에 당장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부가 매각에 나서겠지만 만약에 매각에 나선다면 똘똘한 주택 한 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강남 지역이나 지방집부터 파는 움직임이 강해지면 강남을 향한 수요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고 또 결국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아울러 그 정작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은 빠졌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급등하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을 조이면서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서울에 그래도 집을 살 만한 능력이 되는 중산층 되는 분들의 원하는 집들은 요즘 다 9억 넘잖아요. 25평도. 근데 대출 규제 들어가고 청약을 하려니까 청약은 안 되고 가점 점수도 안 되고 뭐 이리저리 방법이 없는 거 아닐까? 자, 이번 대책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주택시장 비수기인 지금 이 연말에 대출과 세금 전략을 담은 대책이 기습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만큼 아마 2, 3개월 정도는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은 단기적인 변화는 수요자 심리 위축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지면은 거래 절벽 그리고 가격이 조정받는 순으로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새 아파트보다는 이 이주비 대출 규제와 상한제 적용이 확대된 재건축과 재개발이 단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단기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집값이 한동안 주춤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건설사들이 공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임대주택 전매 제한 해지 등 공급 방안은 없다 보니 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신경을 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저금리로 투자처를 잃은 유동자금 1,100조 원이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서울 지역 안에 좀 투자성 높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 이번 대책에서는 추가적으로 공급 계획이 더 나온 건 사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김 기자. 네. 유럽 국가들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초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20년 만기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를 밑돌면서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지난 5년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주요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네. 일부 국가에서는 보유세를 올리거나 또 임대료를 통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임대료가 50%가량 오른 베를린의 경우는 지난 여름 임대료를 5년간 동결했습니다. 또 유럽중앙은행 산하 조직인 유럽 리스크 시스템 위원회는 지난 9월 유럽 11개 나라에게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고 또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규제와 세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해외에도 집값 급등에 신음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자, 네. 김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예고를 했는데, 자, 예고되고 있는 대책, 예상되는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서울 아파트 값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재건축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될 경우 네. 이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까지 늘려서 이 재건축 시장을 잠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집을 살 때 이 자금 조달 계획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앞으로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도 예상되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또 매매에 이어서 전세 가격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또한 추가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이래도 빚내서 집 살래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과열되는 수요를 아예 틀어 막겠다는 겁니다.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배를 불리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중요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대책은 없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그만큼 또 멀어졌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책을 내놓을수록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지금 사지 않으면 늦을 것이라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집값이 뛴다고 그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그 대책이 안 먹힌다고 또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오히려 불안 심리만 자극하는 꼴입니다.